1992년의 어느 늦은 밤입니다. 달그락거리는 선풍기 소리만 들리는 낡은 방. 한 젊은 부부가 잠든 아기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바닥에 펼쳐진 신문에는 온통 검은색 헤드라인뿐입니다. 사상 최악의 불경기, 치솟는 물가, 늘어나는 범죄, 무너지는 중산층. 세상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 냄새 밴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낮게 읊조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밥벌이나 하고 살 수 있을까? 옆에서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던 어머니가 걱정스레 답합니다. 여보, 옆집 철수는 벌써 한글을 떼고 영어 유치원을 알아본다는데 우리 애는 말도 늦고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러다 영영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그 시절,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뼈를 깎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30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에 오늘 밤으로 와봅시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선풍기 대신 에어컨이 있고 종이신문 대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스마트폰의 파란색 주식창을 보며 30년 전 부모님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 자산은 도대체 왜 안 오를까? 뉴스를 보니 전쟁이 터지고 폭락장이 온다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도망쳐야 하나? 옆자리 김대리는 코인으로 수억을 벌어서 퇴사했다는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만 아이에서 돈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 그 끈적하고 불쾌한 공포는 1992년이나 지금이나 소름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2년 미국의 한 학교 교장이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오래된 조언은 지금 계좌가 녹아내려 잠 못 드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투자의 절대 법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조언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십시오. 1992년의 부모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 아이가 3살에 미적분을 풀고 5살에 세계 국어를 하고 10살에는 의대에 갈 준비를 마치길 바랐죠. 부모의 마음은 급합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내 아이만큼은 빨리 뛰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선행학습을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스트레스로 엇나가고 부모는 지쳐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육아는 지옥이 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 계좌를 트자마자 아인슈타인이 되려고 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면 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연 10% 수익률 성에 안 차시잖아요. 우리는 당장 이번 달에 50%, 아니 이번 주에 상한가를 쳐서 100% 수익이 나길 원합니다. 어제 심은 씨앗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잭과 콩나무처럼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기를 강요합니다.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회사에서 70년 동안 쉬지 않고 굴린 결과가 연 20%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같이 시작한 우리가, 재무제표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연 50%, 100%를 기대한다는 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3살배기 아이에게 왜 넌 우사인 볼트처럼 못 뛰니? 라고 소리치며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육아에서 과도한 기대가 아이의 잠재력을 망치듯 투자에서 비현실적인 기대는 당신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듭니다. 밥을 짓는데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자라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듯 당신의 자산이 불어나는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인내의 마법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나쁜 소식에 발작하지 마십시오. 1992년의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휴거소동, 걸프전의 공포,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IMF가 곧 닥칠 거라는 흉흉한 소문들, 지구 종말론은 매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겁에 질려 세상이 망할 테니 학교에 가지 말아라고 아이를 방공호에 가둔 부모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시끄러웠지만 부모들은 묵묵히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결국 잘 자라 지금 사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소리칩니다. 역대급 경제위기, 이제 주식은 끝났다. 부동산 폭락의 서막, 지금 안 팔면 휴지 조각된다. 빨간색, 파란색 자극적인 썸네일들은 당신의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억하십시오. 뉴스의 목적은 당신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을 뺏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10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이용해 당신의 클릭을 유도하고 광고비를 법니다. 당신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말이죠.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시장은 1차,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 속에서도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육아를 할 때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는다고 이 아이는 끝났어, 가망이 없어라며 보육원에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낫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잠깐 경기 침체라는 감기에 걸리면
공포에 질려 헐값에 내다 버리십니까? 나쁜 소식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 묵묵히 버티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격이자 부자가 될 투자자의 자격입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제발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1992년에도 그랬습니다. 옆집 철수는 벌써 구구단을 웬다더라. 뒷집 영희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탔다더라.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가정의 행복은 끝장납니다. 아이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릅니다.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습니다. 늦게 트이는 아이가 나중에 더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판에서 이 비교질은 포모,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라고 불립니다. 요즘은 SNS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인스타그램을 보면 나 빼고 다 부자입니다. 옆팀 김대리는 이번에 주식으로 2억 벌어서 외제차를 뽑았다더라. 내 친구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하루아침에 10억을 벌었다더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안 입고 안 먹어가며 꼬박꼬박 모은 적금 통장과 느리지만 탄탄하게 오르고 있는 우량주가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던 내 전략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급등주에 밈코인에 내 전 재산을 태웁니다. 거북이가 갑자기 토끼를 따라잡겠다고 등 뒤에 불법 개조한 로켓을 다는 꼴입니다. 거북이는 물속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데 굳이 육지에서 토끼와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로켓이 폭발하거나 벼랑 끝으로 추락하거나 남을 따라하는 투자의 끝은 언제나 벼랑 끝입니다. 당신의 재무 목표와 김대리의 재무 목표는 다릅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와 그의 시계는 다릅니다. 옆 사람이 뛴다고 덩달아 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산책을 나온 것이지 경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언입니다. 전략을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훈육 원칙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공부해라 했다가 오늘은 놀아라 했다가 내일은 학원 가라 했다가 일관성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혼란에 빠져 정서가 망가집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니까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10년을 함께 하겠어라고 가치 투자를 결심했다면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주가가 한 달 동안 횡보하고 조금만 안 움직이면 이건 아닌가 봐. 이 주식은 죽었어 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옆에서 떡상한다는 테마주로 갈아타서 단타를 칩니다. 그러다 물리면 나는 역시 장기 투자야라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선언합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심어놓고 잘 자라나 확인하겠다고 매일 흙을 파내서 뿌리를 확인한다면 그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말라 죽습니다.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도 월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지루하십니까? 내 계좌만 멈춰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자산이 땅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밌는 투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원래 지루한 겁니다.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는 것, 그게 최고의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992년 그 가난하고 불안했던 신혼부부의 밤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옆집보다 늦고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인내와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덕분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으니까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단순히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키워야 할 또 하나의 아이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으십시오.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만의 원칙으로 묵묵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당신이 정성으로 키워낸 그 자산이 훗날 늙고 지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당신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부모가 당신을 지켜주었듯이 말입니다. 1992년의 부모님처럼 오늘 밤은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다림 없는 투자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자산은 오늘 밤에도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